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왜곡된 처벌할 수 있는 야당판 5.18 처벌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지원 대상 장병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처가 지정한 전국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은 보훈 대상자도 취업 가점을 부여받는 것을 참고 삼아 상응하는 조건으로 피해 장병들에게 취업 가점을 주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에는 천안함 폭침 등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좌초설과 같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음모론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벌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이와 관련 안종민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은 음모론으로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해온 신상철 씨는 물론 민주당 전 부대변인, 휘문고 교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최근까지도 도가 지나친 발언으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기호 의원 사이다 발의 법안 적극 찬성한다라며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셔도 모자랄 판국에 비웃고 조롱해서 상처 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유족들의 답답함과 원통함이 이런 법으로나마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천안함 왜곡 처벌법 발의를 지지하고 성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안함 왜곡은 쏙 빼놓은 채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든 민주당의 태도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민주당이 천안함 왜곡 처벌법을 외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번에도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백혜련 최고위원이 차례대로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의 반기를 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안 잘라! 라며 청와대는 여전히 김혜숙이를 신임하며 버티고 있는데요. 이쯤 되니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대체 문재인과 무슨 관계이길래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 탈원 전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똥고집 부린 게 한두 개여야 말이죠. 이런 꼬라지에 국민들은 일찌감치 돌아선 지 오래고 이제 정권 교체 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청와대 문재인은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런 좌파 정권이 윤석열의 몸값을 눕혀주고 결국 대선판까지 끌어들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약탈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은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자유를 떼어내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의 답변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국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이 이순신 폐 12척 언급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도 동학농민운동을 기린 노래 죽창가를 소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반일 감정에 열을 올리던 걸 대놓고 직격한 것입니다.
정작 문재인 좌파 정권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일본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출사표 현장에는 국민의힘 24명, 무소속 1명 등 총 2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차를 두고 서울 서초구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입장했습니다. 현역 의원 25명 이들은 전시실에서 모여 기자회견 직전 윤석열 전 총장과 5분 동안 상견례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망가진 나라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행사 뒤 참석한 일부 의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날 윤봉길 기념관엔 지지자 500여 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국내외에서 보낸 화환 170여 개가 기념관 주변에 줄지어 섰습니다. 화환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윤석열로 압도적 정권 교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출마 선언에 배제된 김종인이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사는 보지 않았냐는 기자 질문에도 아니 찾아보지도 않았다면서 내일 아침에나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호기심에서 간 것 아니겠나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출마 선언을 보도했는데요. AP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윤석열은 한국 대중이 선호하는 자기 지도자 설문에서 선두라고 소개하면서 일부 비평가들은 정치 초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반대파들이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때 각광받았지만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문과 비리 의혹으로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문재인의 5년 임기는 파란만장한 대북외교와 국내 분열 심화, 여러 경제 문제로 얼룩졌다며 누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든 북한 핵위협 증가, 미중 경쟁, 치솟는 주택 가격,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수많은 도전을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석열은 문재인과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충돌로 3월 사임한 뒤 야권의 인기 있는 인사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석열은 이번 레이스에 공식 참가하는 첫 번째 주요 대선 후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다른 관계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몇 주 내 열기가 달아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심화와 부패 문제에 대한 불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결정적 요인은 경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1980년대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이래 가장 결과를 알 수 없는 대선 레이스로 향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명확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인기 상승은 우파 세력이 청와대 탈원을 노리며 젊은 유권자들을 유인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대선은 소득 불평등 격차를 좁히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포퓰리즘, 즉 대중 영합주의 정책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출마를 반기는 우파 진영과 달리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을 지켜본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29일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전 총장을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수장이 아닌 야권 대선 주자로 간주하고 혹독한 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에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 중 한 명인 추미애는 국정농단 사태라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라고 했고 역시나 민주당 대선 후보자 중 한 명인 이광재는
정치 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이재명 지사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아내 장모 관련 의혹을 꺼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과 1년 6개월 전 문제가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의혹투성이라면서 맹공을 펼치는 꼬라지가 참 웃깁니다. 스스로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특히 좌파 매체들이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경제공동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는데요. 경제공동체는 아시다시피 박영수 윤석열의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를 엮기 위해 만든 법률 신조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이 경제 공동체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이래서 남을 해하기 위해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